네, 앞서 화면으로 보셨던 것처럼 오늘의 주제 마음 알기 그리고 다스리기입니다. 자, 박사님 이렇게 첫 회 강의 주제를 이렇게 정하신 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마음이 이 세상 만물 중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일체 유심주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이 다 만드는 거다. 또 어떤 스님은 그러시더라고요. 팔만대장경 그 해인사 지키시는 분은 팔만대장경에 그 글자가 많은데 그걸 한자로 요약할 수 있대요. 마음심자로. 예. 그리고 이제 이 불교 경전에도 보면 부처님께서 아까 제가 했다시피 세상에 많은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잘 다스리면 우리에게 큰 이득이 있고 그것을 잘못 다스리면 우리에게 큰 손해가 있다. 그것은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걸 자세히 들어보시면 왜 제가 첫 강의의 주제로 마음을 택했는지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지 또 내 마음이 불편하면 왜 불편한지 또 앞으로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서 편안하게 할 건지를 좀 이해하게 될 겁니다. 마음을 잘 모르다 보니까 내 마음이 어떤 데는 편안해졌다가 어떤 데는 괴롭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마음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무슨 요술, 구슬처럼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마음을 자세히 보면 마음이 괴로울 때는 괴로울 만한 대상에 가 있는 겁니다. 또 마음이 편안할 때는 마음이 편안할 만한 대상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어도 마음이 어떻다는 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에 따라 마음을 좀 잘 다스려 가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 좀 귀 잘 기울이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크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는 이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영향을 받고 마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어떤 상태에 있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자세히 관찰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우리 생각으로 이럴 거다 하고 사는데 그게 사실하고 맞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몸을 유심히 자세히 관찰해 보면요. 몸은 사실 그냥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 손이 이렇게 그냥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손을 가지고 남을 때릴 수도 있겠죠. 또 남을 도울 수도 있겠죠. 뭐가 합니까? 마음이 하죠. 우리 마음 없이는 이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이래 명상에 관심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잘 관찰해 보시면 우리 마음에 어떤 의도가 있어야 이것이 움직이지 그거 없이는 절대로 움직이질 못해요. 몸은 그냥 자루처럼 그냥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발과 다리도 이렇게 있죠. 이걸 가지고 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뭐가 합니까? 마음이 하죠. 마음 없이는 절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눈도 이래 있죠. 눈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다정하게 볼 수도 있고 째려 볼 수도 있습니다. 뭐가 합니까? 마음이 하죠. 또 우리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걸 다 치고요. 우리 속에 있는 심장이나 위나 이것들도 자세히 보면요. 그것들은 언젠가 생겨서 기능을 해요. 심장은 심장의 기능을 하고 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위는 위의 기능을 해요. 그래서 위가 음식이 들어오면은 소화를 시키죠. 소화하기 힘든 좀 상한 음식이 들어오면 소화를 잘 시키겠습니까? 못 시키겠죠. 그럴 때 우리가 소화가 안 된다 할 때 이거 계속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이 큰일 났는데 큰 병으로 발전하면 어떻게 하나? 할 수도 있고 뭐 좀 잘못 먹으니까 그러겠지 괜찮겠지 할 수도 있겠죠. 뭐가 합니까? 마음이 하죠. 그런 식으로 자세히 몸과 마음을 보면 몸은 그냥 있거나 또는 자기 그 본분의 어떤 그 기능에 따라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움직이거나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행불행은 마음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당해도 반응이 다 다르거든요. 그거는 마음이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아시죠? 유태인. 거기 들어가서도 다 반응이 다릅니다. 그 아우슈비츠에 한 4년을 보낸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거기서 빅터 프랭크라고 굉장히 유명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 사람이 참 위대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처음에 그 수용소에 들어가면서 자기가 어떤 그 책을 쓰고 있는 원고를 들고 들어갔어요. 들고 들어가면서 게스타프한테 이거 중요한 거니까 좀 잘 보관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놈이 정신이 이상하구만. 교육 좀 시켜 해가지고 저쪽으로 이상한 데를 보낸 거예요. 그때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여기는 내가 상상한 그런 곳이 아니다.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좀 비실비실하고 건강이 안 좋으면 가스실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리를 깨서 면도도 하고 열심히 이제 거기서 건강하게 살아남은 거죠.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때릴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어도 내 마음은 절대로 닿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기 마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간 거예요. 우린 살다 보면은 좀 이상한 일 당하고 좀 이상한 사람 만나면 우리 마음을 잘 이래 상합니다. 우리의 좋은 품성을 유지를 못해요. 그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저 강의 좀 들으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고 마음을 잘 이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게 정말 우리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마음하고 몸인데 그렇죠. 마음은 터치를 못한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마음하고 몸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고 싶어지는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그러면 아까 우리를 구성하는 것은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는데 몸은 마음이 움직이거나 또는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냐?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마음은 사람들은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좀 건강도 좋고 뭐 하는 일이 잘 될 땐 자기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번 우리 환자들처럼 노이로제 걸리면요. 그 생각 안 하고 싶은데 계속 떠올라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평소에 잘 나가고 뭐 좀 잘 될 때는 몸과 마음이 우리 말 듣는 줄 아는데 자세히 보면 그냥 자기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마음이 어떤 원리로 움직이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원리에 따라 이래 움직이셔야 돼요. 제가 보면 원리에 맞지 않게 움직이시니까 자기가 원했던 결과가 절대로 안 나옵니다. 제일 심한 경우는 정신장애가 생기겠죠. 노이로제, 정신병, 또 최악의 경우는 자살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그걸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원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마음은 언제나 살아있는 동안 어딘가에 가 있습니다. 마음이. 여러분들 지금 저 이야기를 듣죠? 네. 듣는 분은 마음이 여기 있다고 와 있는 겁니다. 이 순간에도 딴 생각하시는 분은 딴 데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릴 때 그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어떤 애 보고 야, 너 지금 어디 가 있어? 어디 있니? 막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일찍 그런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었던 거죠. 그걸 탁 캐치하신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마음의 첫 번째 원리는 마음이 언제나 어느 곳에 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간 곳에 영향을 받습니다. 마음이 좋은 데가 있으면 좋은 영향을 받아요. 마음이 나쁜 데가 있으면 나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좋은 곳을 건전한 곳에, 이건 윤리적인 판단 아니에요. 좋은 영향을 주는 거는 좋은 곳에 가 있으면 좋은 영향을 받고 나쁜 곳에 가면 불건전한 곳에 가면 나쁜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좋은 곳에 가 있다면 좀 편안하겠죠. 또 우리가 행복해지겠죠. 그리고 정신 건강의 측면에서 볼 때는 정신이 건강해지겠죠. 마음이 만약 안 좋은 불건전한 데 가 있으면 우리는 괴로울 겁니다. 괴롭고 또 불행해지고 또 정신 건강을 잃게 되겠죠. 그래서 노이로제나 정신병.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불교 수행을 통해서 우리 환자들을 볼 때 불건전한 대상이 굉장히 많이 가 있다가 결국은 노이로제 정신병이 됩니다. 다시 이제 건전한 대상으로 가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굉장히 위대하신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본 것이 오늘날 우리 정신의학에도 다 적용이 되고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 이야기는 저만 하겠지만 실제로 서양에서도 불교를 받아들여서 불교 중에서도 그 마음 챙김이라서 현재 집중하는 걸 받아들여서 치료에 응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통계를 보니까 미국의 심리학자가 실제로 그 치료 장면에서 진료실에서 한 42%가 그런 마음 챙김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책들도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마음이 언제나 어느 곳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에 한 곳을 가게 됩니다. 한 번에 두 곳을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라디오 들으면서 공부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라디오 듣다가 공부하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느 대상에 집중을 하고 싶다면 이 집중을 방해하는 건 없는 게 좋아요, 사실은. 왜겠냐면 귀란 건 소리가 들리면 탁 갑니다, 그냥. 우리 생각 안 합니다. 눈은 뭐가 보이면 탁 가요.
우리 생각 안 해요. 그런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귀에 들리면 가는 순간에는 마음이 그걸로 탁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한 번에 한 곳을 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마음은 언제나 어딘가에 가 있는데 한 번에 한 곳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불건전한데 안 가고 싶다. 이러면 건전한 곳에 가 있어야 됩니다. 안 가고 싶다 하면서 아무 데도 안 가면 여기로 딱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마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등대하고 비슷해요. 등대가 밤이 되면 불을 비추죠. 그래서 어딘가를 비추죠. 한 번에 한 곳을 비춥니까? 두 곳을 비춥니까? 한 곳을 비추죠. 그처럼 우리 마음도 계속 어딘가를 비춰요. 그래서 그곳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성인들은 건전한 곳에만 가 있겠죠. 영 그 교도소에 가 있는 아주 악에 바치고 세상을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불건전한 데만 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50대 50, 또 뭐 30대 70 이랬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환자들 보니까 50대 50도 더 멀어요. 대부분 불건전한 쪽이 60% 이상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퍼센테이지가 바뀌면 상태가 이렇게 호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지금 공감을 합니까? 네. 좀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질문하세요. 만약에 공감이 된다면 이제 예를 들면 뭐 저는 이렇게 저 나름대로 이를 경험했겠죠. 또 성인들도 경험했겠죠. 여러분 이제 저 이야기를 듣고 이래 되면은 이제 결론이 났죠. 여러분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건전한 데로 가야 되겠죠. 네. 왜 그러냐면 괴롭고 불행하고 정신불건강을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뭔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두 번째 원리를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두 번째 원리가 사실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몰랐죠. 그래서 그걸로 많이 갔죠. 근데 제가 어느 날 이걸 깨닫고 되도록이면 그걸로 안 가려고 해요. 그리고 그 안 갔을 때 오는 효과를 제가 굉장히 체득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 원리가 뭔지 좀 짐작이 갑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이 첫 번째 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거기서 어떤 것이 발생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우리 마음은 건전한 곳에 가든지 불건전한 데 가든지 어딘가 가겠죠. 네. 어느 쪽으로 자꾸 가면 그쪽으로 길이 난다는 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길이 난다는 거예요. 길이 난다는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그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고 싶어도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불건전한 쪽으로 한 팔이다. 건전한 쪽 돼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해요. 자, 그래 이제 그러면은 결론이 이제 건전한 쪽으로 가야 된다 하면은 이제 건전한 쪽이 어느 쪽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 녹화 끝나고 나면 집 잘 찾아갈 수 있습니까? 네. 왜 잘 찾아갑니까? 다니던 곳이. 집을 잘 아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해외여행 갔는데 그 사이에 불가피한 이유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어디쯤에 우리 집 있다 하면 찾아가기 쉽겠습니까? 안 되겠죠. 정확히 알아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건전한 곳이 어디고 불건전한 곳이 어디인지를 이제 정확하게 제가 좀 이제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래서 들으시고 앞으로는 그걸로 가세요. 자, 그래서 이제 건전한 대상은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고 시간에 따라 다르고 불건전한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지만 그걸 본질적으로 보면 이 하나의 그 카테고리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불건전한 것은 두 개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짐작이 좀 갑니까? 예 하는 사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좀 설명을 하면요. 만약에 지금 힌트를 주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 이야기 딱 듣고 있으면 건전한 곳에 갔습니까? 불건전한 곳에 갔습니까? 건전한 곳에 갔죠. 저 이야기 이제 잘 듣다가 이제 이거 끝나고 뭐 골치 아픈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걸로 갔다. 그럼 어디로 갔습니까? 불건전한 쪽 갔죠. 그 다음 또 마음을 추스려서 제 이야기를 잘 듣다가 이제 어제 누구한테 기분 나쁜 이야기 들은 게 자꾸 생각이 납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불 갔죠. 예, 그게 힌트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것은 본질적으로 보면 현재입니다, 사실. 현재 일어나는 일에 오로지 집중할 때 우리는 건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저 혼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건전한 쪽은 본질적으로 보면 과거와 미래예요.
그럼 왜 과거 미래가 불건전한지, 현재가 건전한지는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에게 영향 주고 우리를 지배하는 건 우리 속에,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뭔가 자신감이 있을 때는 기분이 좋죠. 네. 앞으로 뭐 끔찍한 일이 날 것 같고 아들 속 새기는 거 생각하면 기분 나쁘죠. 네. 머릿속에 든 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한 분류가 거의 본질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도 경전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그 당시에 한 2500 몇십 년 전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스님을 비구라고 불렀어요. 비구들이 주로 숲속에서 생활했어요. 지금 숲속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낭만적인 생각을 하죠. 그 당시의 숲속은요, 그 숲속에 들어가면 머리가 쭈삣쭈삣 써요. 도둑들, 강도들 막 있고요. 맹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는 마음을 안정시키기 힘든 곳입니다. 근데 그 질문을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숲속에 사는 수행자가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맑고 깨끗합니까?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숲속에 사는 수행자가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얼굴이 맑고 깨끗한 것은 제가 보태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 애태우지 않고 앞으로 올 미래 바라지 않고 현재에 잘 머무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가 한 분류가 거의 다 본질적인 분류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러면 왜 그러면 과거가 불건전한 곳인가, 대상인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과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좋은 과거와 안 좋은 과거가 있습니다. 좋은 과거는 좋은 추억과 같은 것이겠죠. 그거 생각하면 기분도 좋고 좀 힘도 나고 하는 그런 과거가 하나 있고, 안 좋은 과거는 그거 생각하면 화나고 좀 후회되고 기분도 나빠지고 억울하고 아쉬움 주는 그런 과거예요. 그 둘이 있는데 어느 것이 떠오르는 힘이 강하겠습니까? 안 좋은 게 떠오르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한번 사기 당해봐요. 계속 그 생각 납니다. 안 좋은 일은 떠오르는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과거 생각한다면 안 좋은 게 주로 많이 올라옵니다. 이 좋은 추억은 조금 떠올리려 해야 또 힘이 약해요. 그에 비해서 안 좋은 건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과거 생각한다면 대부분 좀 안 좋은 생각이 있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상당히 괴로워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 이 몸과 마음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자꾸 안 좋은 상태에서는 어떤 물질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노이로제 정신병도 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안 좋은 과거는 불건전한 대상으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좋은 추억은 그러면 건전한 쪽으로 옮겨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안 좋은 과거보다는 좀 나아요. 훨씬 나아요. 그렇지만 이 좋은 추억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뭐 이래 건강하게 앉아서 저도 강의하고 여러분도 강의를 듣지만 잠시 시간을 쓰다 가는 존재예요, 우리는. 어째 보면 과거에 어떤 우리가 시간을 쓰는 건 시간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좋은 추억을 떠올리는 사람은 현재가 좀 불만족스러운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잠깐 떠올리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오래 머무를 권장할 곳은 아니에요. 그리고 좋은 추억에 이래 있다가 이 현실로 돌아오면 현실이 더 싫어져요. 여러분들 가정생활 하다가 좀 여기서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옛날에 사귀던 사람 자꾸 생각나면 더 보기 싫어지죠. 그 사실 그렇기 때문에 추억은 그 달콤한 맛은 있지만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 필요할 때 잠깐 쓰는 게 좋아요. 그래 권장해서 이건 건전한 곳이라고 분류해서 제가 권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때 보면 모든 과거는 다 불건전한 거로 분류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떠오르는 게 안 좋은 과거이기 때문에. 그 다음 그러면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 그럼 미래도 두 가지겠죠. 하나는 걱정되고 불안되는 안 좋은 미래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뭐 이래 휴가를 가기로 됐다 또는 기분 좋은 기다리는 또는 나은 미래에서 계획 세우는 그런 좋은 미래가 또 있겠죠. 그래서 우선 걱정되고 불안한 것은 안 좋죠. 네. 그거 한번 떠올려 봐요. 굉장히 살맛이 안 납니다. 사실 뭐 자살하고 이런 사람도 보면 계속 불안하고 또 화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쉽거든요. 자, 그런데 떠오르는 힘이 어느 게 강해요? 불안한 거하고 좋은 거하고 안 좋은 게 훨씬 강해요. 그래서 사실 누가 나는 뭐 앞으로 올 일 자꾸 생각나 하면 들어보면 걱정이나 불안한 미래가 많습니다, 사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기다리고 또 뭔가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고 이런 걸 그러면은 건전한 대상에 놓아야 되나? 이래 볼 때는 그것도
아까 안 좋은 것보다는 훨씬 좋지만 그래도 사실은 기다린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면서 끝나는 걸 기다린다면 지금은 안 좋은 겁니다, 사실은. 안 그래요? 학생이 지금 수업 받으면서 겨울 방학이 기다린다면 지금은 안 좋은 거거든요. 지금 안 좋은 걸 해야 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의사로서 환자 보면서 집에 가서 뭐 할 거만 자꾸 생각나면 저 인생이 괴롭겠죠. 그렇듯이 여러분들 이제 기다리는 삶을 이제 없애는 게 좋습니다. 적금 부은 거 기다리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삶이란 건 어찌 보면 현재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삶도 좀 탈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또 계획이라는 것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보통 계획이라는 제가 말하는 회사나 국가에서 구체적으로 뭐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세우는 계획은 여기서 제외입니다. 막연히 우리가 내일 뭐 해야지 뭐 이런 걸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뭐 안 하고 있으니까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래 생각하면 기분도 좋으니까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건전한 대상은 되질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과거와 미래는 안 좋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네. 예, 근데 그 과거와 미래가 어디 속에 주로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 속에서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누가 생각이 많다 하면 이 사람은 과거와 미래로 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왜 현재가 우리가 건전한 대상으로 보냐 하는 그 문제를 조금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현재에 집중했을 때 굉장히 많은 이득이 생깁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현재에 있다가 다 알게 된 거예요. 현재는 우선은 집중력이 굉장히 강해져요. 왜 그러냐면 하나에 딱 몰두하니까요. 그에 비해서 과거와 미래는 과거가 계속 나래를 펴요.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현재에 있으면 집중력이 강해지면서 힘이 생겨요. 힘도 생기고 우리의 어떤 세상의 이치나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사물의 본질도 알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지혜로워지면서 뭔가 이래 자꾸 성취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화가 나고 억울하면 그 생각 자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좀 추스리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걱정되면 대책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하는데 사실은 현재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곱씹지 않고 빠지지 않아요. 현재에 있다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세상의 이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라도 왜 일어난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냥 순리에 맞게 하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걱정도 그렇게 일어날 만한 이유를 알고 그냥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현재는 훨씬 이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환자들한테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노이로제 정신병 또는 정신불건강은 과거와 미래로 가는 것이고 정신건강은 현재에 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생각은 자기가 하는 겁니까? 뭐 어떤 겁니까? 네, 저도 그래 생각했어요.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한연수 씨도 하는 거로 생각하죠? 예, 제가 하는 거. 예.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제가 이런 모델을 개발한 게 2003년도에 제가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개업을 해 있다가 한 달간 병원을 잠시 쉬고 미얀마에 가서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명상 수행을 하면서 어느 날 이렇게 좌선을 하는데 생각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생각은 내가 하는데 내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떠오른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렇지만 다른 생각은 내가 하겠지 하고 보니까 모든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의 컨트롤 벗어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세요. 이 생각을 내가 한다면 이 생각이 있기 전에 이 생각을 하고 난 뒤에 이 생각이 나면 누가 뭐래도 이 생각은 내가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볼펜이 없습니다. 볼펜을 가져왔어요. 그럼 이 볼펜 누가 뭐래도 내가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툭 떨어졌어요. 그럼 그걸 내가 가져왔다고 볼 수가 없죠. 그렇듯이 생각도 면밀히 관찰해 보면 앞선 생각이 없습니다. 앞선 생각이 없다는 건 뭐가 떠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생각에 영향을 받아요. 자, 여러분들 잠깐만 한번 눈 감아 보세요. 눈 감고 어떤 생각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예. 자, 눈 떠보세요.
자, 생각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분에게는 저 전 재산을 주겠어요. 네, 그게 가능한 사람은요? 가능한 사람 있었습니까? 없어요. 어땠습니까? 저는요, 어제 부부싸움을 하고 와서 그런지 자꾸 그 생각이 났죠. 근데 잘 보세요. 처음에 부부싸움 한 그 생각, 네. 그 바로 앞에 그 생각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네. 모든 생각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거는 굉장히 미세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래 면밀히 보지 않으면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어떤 요런 관찰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러면 우리는 떠오르는 생각에 영향을 받는데 사실은 뭐 감정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내가 슬프게 마음을 먹는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되면 순간적으로 슬퍼지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래 보니까 그러면 뭐가 떠오르나 어디서 떠오르나 봤더니만 저 느낌의 거대한 생각의 탱크에서 생각이 올라온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아인슈타인이 왜 물리를 잘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물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모차르트는 음악이 꽉 차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 한국말 잘하죠. 한국말이 꽉 차 있어요. 미국 사람들 거지도 영어 잘하잖아요. 영어가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면밀히 이제 관찰했죠. 뭐가 떠오르나 봤더니만 입력된 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된 것은 제가 기억하는 것도 있고 기억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때 제가 결심을 했어요. 결심한다는 생각이 떠올랐겠죠. 결심을 했는데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넣지를 말아야 되구나. 이미 있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 사실 저 머릿속에 담기기 싫은 건 잘 안 봅니다. 예를 들면 무서운 영화든지 제가 무서워서 안 보는 게 아니고 저 머릿속에 담기기 싫은 건 잘 안 봐요. 뭐 이래 스팸 메일 온 것도 어떤 건 잘 안 눌러봅니다. 그러고 눈에 탁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다시 두 번 다시는 잘 안 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관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중요한 입력이 되나 하고 봤더니만 6가지 경로를 통해서 입력이 돼요. 첫 번째 뭐냐면 눈을 통해서 눈으로 본 건 다 들어갑니다. 눈으로 본 건.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컴퓨터는 어마어마하다 그랬죠. 제가 한 50년 동안 이 찍은 이 카메라로 치면 필름이 연결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엄청나겠죠. 우리 요즘 휴대폰은 탁 찍고 저장해야 저장되지만 우리 건 자동으로 저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파일이 지금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귀로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코로 냄새 맡은 거. 또 혀로 맛본 거. 그 다음 우리가 몸으로 접촉한 거 있죠. 맨 마지막이 뭐냐면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대인은. 정신작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요즘 애완동물 많이 키우지만 개인 경우는 코에 관한 이 정보가 많이 들어있고요. 우리는 눈하고 이 정신작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생각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이 똑같이 영화를 봐도 영화 볼 때 졸지 않았으면 눈으로 들어가고 귀로 들어가면 똑같겠죠. 근데 한 사람은 집에 가서 생각하거나 누구랑 이야기하는 사람은 훨씬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입력될 때 굉장히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들을 나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입력부터 이미 들은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들은 건 어쩔 수 없고 입력을 굉장히 중요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과거 생각을 많이 하면 과거가 올라오겠습니까? 안 올라오겠습니까? 올라오겠죠. 또 미래 생각을 많이 하면 미래가 올라오겠죠. 현재에 집중하는 정신작용을 많이 하면 또 되겠죠. 그런 원리로 길이 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네. 근데 아직은 저희는 수양이 부족해서 그런지 좋은 것만 자꾸 생각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눈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음 믿지 마세요. 우리는 몸과 마음이 내 거라 생각하는데요. 내 게 아니고 몸과 마음은 몸과 마음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좋은 거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컨트롤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좋은 생각보다는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뭐 불교 신자 같으면 경전을 많이 보는 게 좋고요. 좋은 사람 만나서 우리는 사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은데 어떤 사람을 만나고 뭘 보고 어떤 생각을 평소에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앞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길라는 원리를 이야기했고요. 그럼 이제 불건전한 데서도 건전하게 이동해야 됩니다. 예, 그 이제 이동하는 이야기를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동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십니까? 네.
정말입니까? 네. 예,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동하냐? 이동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들이 뭘 하든 간에 그 하는 것에 집중을 하세요.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이 저 강의를 듣죠. 그럼 여기에 집중을 하세요. 또 여러분들이 설거지 하죠. 그럼 설거지하는 거기에 오로지 집중하세요. 하되 100% 집중하도록 하세요. 100%. 사람들은 100% 집중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한 100% 한번 봐보세요. 지금부터. 예를 들면 왜 보라 했지? 뭐 생각하는 겁니다. 보는 거 아닙니다. 또 뭐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저기 보는 건 상관없어요. 오로지 한번 봐보세요. 좀 쑥스럽죠. 예. 그 보시면 제가 좀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는 개념으로 처리해요. 뭘 볼 때. 그냥 저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잘 보지 않아요. 근데 100% 보게 되면 그 사람과 오로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물을 100% 보면 예를 들면 이 손을 100% 보시면 이 손과 만나게 됩니다. 또 사람을 100% 보면 사람과 온전히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100% 보게 되면 좋고 싫고가 없어져요. 또 두려움도 없어져요. 그리고 어제까지 이상한 사람도 뭐 하루아침에 좋은 사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재의 그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100% 보는 걸 자꾸 훈련하세요. 100% 들으시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참선을 해서 뭔가 경험했다고 써놓은 걸 보니까 100% 보는 상태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00% 보시면 과거 미래가 못 떠올라요. 한 80% 보면 20% 떠올라요. 이게. 그래서 100% 보게 되면 현재로 나는 길을 잘 닦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한 사람이 아주 깊이가 있고 뭘 봐도 사람을 정확하게 보게 돼요. 우리는 겉모습으로 우리 가치 판단으로 이렇게 자꾸 보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져요. 그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시더라도 여러분 설거지하면서 내가 또 일을 해야 되나? 나는 왜 팔자냐? 이래 하지 마시고 이제 뭘 하시더라도 이제 그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명상이랄까 수행으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 청소를 하든 제가 사실은 2003년도 수행하고 싫어하는 일이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우유를 좀 사오라고 저희 집사람 이야기하면 우리 애들은 싫어해요. 그렇지만 저는 기쁘게 갑니다. 가면서 집중하고 가니까 우유를 사서 좋고 집중하니까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싫은 일이 있을 때 그걸 싫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거는 우선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에 딱 관심을 두세요. 다른데 바깥에 두지 마시고 몸과 마음에 딱 관심을 두다가 몸과 마음에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죠. 그럼 거기에 집중하세요. 자, 제가 이래 하면 움직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제가 딱 여기에 마음이 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다 생각이 나면 움직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에 움직임이 있죠. 생각이 난 걸 탁 알아차리면 됩니다. 뭘 볼 때는 보는데 또 가 있고. 그렇게 하시되 100% 하시면은 또 현재로 가는 길이 잘 뚫히고 굉장히 깊이가 있어집니다. 여러분들 이런 제가 말한 대로 한 달 생활하시면 주위 사람들이 당신 좀 바뀐 것 같아. 상당히 뭐 지혜롭고 깊이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할게요. 세 번째 방법은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뭘 들었다가 한번 놔보세요. 뭐라도. 아니요, 그 땅에 딱 놓고 있다가 떨어뜨리지 말고 예. 밑에 이렇게, 놓았다가 들고 놔보세요. 예,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들고 놓을 때 소리가 안 나게 들고 놔보세요. 예, 아까하고 차이가 뭡니까? 집중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소리 안 내게 움직이시면 딱 현재로 가는 길이 잘 닦입니다. 예. 그래서 그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시다 보면 사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컴플렉스가 있다든지 또는 무슨 징커스가 있고 이건 내가 죽기 전에는 해결 안 될 거야. 어떤 괴로움 잘 보세요. 생각 많이 한 겁니다. 생각을 줄이면 여러분들 분명히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믿고 한번 해보시면 좀 많이 달라지고 오늘 여기 강의 들은 거 아주 보람이 있을 겁니다. 예. 저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죠. 예. 아유.